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고단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더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던 그녀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할 때 이순자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봉제 공장은 어린 소녀에게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재봉틀 소음, 손끝을 파고드는 바늘 끝나지 않는 작업량. 고된 노동에 지쳐 눈이 감길 때도 많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나날이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곳은 야학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교실, 삐걱거리는 책상, 낡은 분필 냄새가 풍기던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문제를 풀어가는 순간만큼은 피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야학에서 이순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선생님. 그는 늘 밝은 미소로 그녀를 격려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은 고단한 하루의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순자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낀 설렘, 그것은 어린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내를 함께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 순간만큼은 봉제 공장의 소음도 고단한 노동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그러나 짧은 청춘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밖의 순간에 무게를 더해옵니다.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임신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렸고 앞날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듯 선생님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 그리고 어쩌면 그 말 속에 담긴 회피와 두려움.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도착한 편지 한 통. 그러나 편지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나 따뜻한 말은 없었습니다. 연락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그냥 잘 살라는 차갑고도 냉정한 부탁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이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시장으로 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 쓰러질 듯한 날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향한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순댓국집을 열었고 땀과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가게는 점점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도우며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늘 밝고 성실하게 공부했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때쯤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언니와 동생들을 통해 오래전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망해 제대조차 미루고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전쟁터에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인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쌍하다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떤 얼굴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짙게 드리운 얼굴, 목발에 의지한 불편한 몸. 젊은 날 자신감에 차 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지만 진실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파병을 택한 이유, 집안을 일으켜 보려 했던 젊은 날의 무모한 선택, 그리고 불구가 된 몸으로는 도저히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다가설 수 없었던 지난 세월. 그의 고백은 후회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 원망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따질 것도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세월이 안쓰럽고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는 그를 자신의 순댓국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은 채 설거지를 도왔고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홀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모였다. 눈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웃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인생은 길고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살아낸 삶에는 결국 따뜻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월의 상처마저 감싸 안아줍니다.